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장창명입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3개나 있죠. 그래서 저랑 교육하시면 즐겁고 둥글둥글하니 잘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고 행복한 교육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초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한 몸으로 받으신 분들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 내서 열심히 또 노력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고 이 대한민국 속에서 저는 태어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도 몰라. 그냥 친숙한데 뭐 정확히 이제 정의는 이해는 못 하고 있죠. 깊숙하게 들어서 잘 몰라요. 젊은 세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것들을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다들 사용하니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어떠한 사물들 또는 어떤 기계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선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도대체 디지털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도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렵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요거. 그렇죠. 농촌에서 많이 쓰던 건데 이렇게 생긴 모양 낫이에요. 낫. 낫은 베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보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죠? 자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뭐가 있을까요? 농기구 중에? 그렇죠. 호미. 호미는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호미는 바로 밭을 가는 데 쓰겠죠. 아니면 땅을 파는 데 쓰던가요. 이렇듯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물건들, 그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뒤에 보시면은 뭐가 반짝반짝거리죠. 이것도 디지털의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만지지 않아도 이는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신호들을 하나의 집약체로 기술로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지금 디지털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디지털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디지털이 어떠한가, 또한 디지털 언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옆자리에 로봇이 나와 있네요. 이 친구의 이름이 봄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집약체인 바로 로봇. 한번 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봄이입니다. 고마워. 얘기해줘서. 별 말씀을요. 어르신의 행복이 저의 기쁨이에요. 세상에. 방금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서적 안정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인간처럼 대화를 하게 되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이러한 로봇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세상?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디지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 일단은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큰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부터 4차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첫 번째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옷 입고 있죠? 방적기라는 물건이 개발이 되면서
발명이 되면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그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옷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손으로 꼬맨 거예요. 예, 열심히 꼬매고 열심히 해서 혼자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겠죠. 소수계층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명이 된 게 바로 방적기라는 녀석이에요. 이 친구가 발명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도 입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저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간의 수공업 하셨던 분들이 간의 수공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더 많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혼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바로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바로 기계한테 뺏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는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집에도 있는 거. 그렇죠. 주차장에 가면 뭐 있어요? 그렇죠. 차가 있죠. 바로 대중화 그리고 개인 국민차들을 갖게 된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바로 기계화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볼링 혹시 좋아하십니까? 볼링을 치면은 그 기계가 이렇게 해서 볼링 핀을 다시 세워 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볼링 핀을 사람이 가서 직접 세워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볼링 치면 뒤에 가서 빨리 가갖고 다시 한번 세우고 또 한 볼링 치면 다시 한번 가갖고 뒤에 가서 세우고. 근데 이 직업이 기계의 발전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직업은 뭐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전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방에게 가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중간에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교환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2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계 문명이 발전을 하니까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3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1차와 2차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3차는 눈에 안 보이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컴퓨터, 인터넷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세상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바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의 그 TV에다가 직접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이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움직이는 거, 제가 지금 손 움직이는 거, 고개 까딱거리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TV를 통해서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요. 그렇게 3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서 급속적인 이 발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 10년. 근데 지금은요. 이 기술 발전이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6개월, 1년도 안 돼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음식점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옆에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머 세상에 예전엔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누가 와? 바로 로봇이 오고 있는 세상. 그렇게 발전된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그 디지털 기술, IoT, 빅데이터.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빅데이터가 뭐냐?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예,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바이오 기술도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기술은 뭐냐? 우리 생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압이나 아니면 뭐 맥박이나 아니면 심장박동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만 딱 갖다 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뭐예요? AI. 그래서 여러분 챗 GPT라는 친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세상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정보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새는 굶어야 돼요. 진짜로 심각하게. 왜 굶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음식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뭐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 키만큼 큰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키가 오지게 크다 그래갖고 키오스크라고 불러요. 그 친구를 못 누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세상에 현금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카드만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아유 그냥 귀찮아 뭐하러 이런 거래 라고 생각하시는 동안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라고 해요. 어머, 요것도 말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선희 씨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옛날이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맞죠? 아, 날로그요.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거는 아날로그예요. 그럼 최신 거는 디지털이에요. 그럼 디지털 얘기하니까 여러분 비슷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디지 하다 보니까 돼지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럼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돼지. 지금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디지털의 뜻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면서 여러분들 TV 가갖고 직접 이렇게 눌러서 켜세요? 눌러서 이렇게? 아니시죠? 뭘로 켜요? 바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꾹 누르면 화면이 켜지죠. 안 만지고서 켜져요. 뭐예요? 디지털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핸드폰이 있어. 다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바일이 있어요. 세 번째가 스마트폰이라고 있어.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핸드폰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에요. 왜? 핸드, 손으로 들고 다니는 폰, 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핸드폰.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전화랑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핸드폰이구나.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모바일이 있었습니다. 모바일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핸드폰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맞죠? 왠지 모바일 뭔가 좀 어려워 보여.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더 어려운 일을 해요. 바로 뭐냐?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시면 지지직직직 따라라라라 이런 거 있잖아요. 팩스 이런 게 다 돼.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그러느냐? 모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모바일에서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 안에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유 너무 비싸. 당연히 비싸죠. 왜? 휴대폰과 모바일에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이 친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혜택 받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왜? 비싸다고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뭔가 말이 어려워 보여. 근데 우리가 모바일 방금 배웠잖아요. 맞죠? 인터넷이랑 팩스 되는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슨 말이냐? 직접 은행에 안 가도 내가 내 스마트폰, 모바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모바일 뱅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바로 키오스크. 여러분들 키오스크 말이 너무 어려워서 쓰시는 게 힘들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음식점에 대부분 키오스크가 있어.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설명드렸죠? 키가 어떻게 커요? 오지게 크다. 그래서 키오스크다.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서빙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긴 게 바로 이 기계입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바로 간편결제라는 친구도 있어요. 더 구체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강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소개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간편결제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 신용카드 잘못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남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어디다 넣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쏙 하고 넣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든 것. 아주 쉽게 결제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그래서 이름이 간편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위 아시는 거 삼성페이, 무슨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아유 이게 무슨 말인지 복잡했죠? 그게 바로 다 간편결제예요.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카드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는 휴대폰 안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다 지금 한번 꺼내 보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님 거를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저희 어머님이 쓰신 이렇게 카드 지갑에 담긴 한번 열어볼까요? 이 삶의 흔적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어머님이 몇 번 떨어뜨리셔갖고 중간에 살짝 깨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껍데기를 한번 벗겨볼게요. 자, 한번 벗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안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가 이렇게 많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일단 써 있는 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뭐 갤러리도 있고 사진이야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본 거지 제대로 활용한 적은 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이 화면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앱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온 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 그래서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음성, 유튜브, 그다음에 연락처, 전화 이 모든 게 다 앱이라고 불러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 어두워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학교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은 1학년 1반 있고 1학년 2반 있고 1학년 3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얘도 똑같아요. 스마트폰이라는 학교에 가면 메시지 반이라는 친구가 있고 전화 반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야 그 전화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전화 반으로 들어가야죠. 카카오톡 쓰고 싶으면 카카오톡 반으로 들어가고 내가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1학년 1 반이라고 안 부르고 1학년 1 앱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마트폰 학교에서는 1학년 1 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 손자, 손녀들 아니면 뭐 조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어유, 앱이야, 애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친근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화, 앱이야, 문자, 앱이야, 유튜브, 앱이야. 요 정도면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앱의 플레임, 곧 정식 이름은 ap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따서 앱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피곤하다 그러면 나 피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 줄이듯이 얘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은 뭐다? 바로 모든 앱이야가 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행 있으면 국민은행 앱이야, 신한은행 앱이야, 우리은행 앱이야, 기업은행 앱이야. 모든 것들은 그냥 뒤에 앱이야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이해 쉽죠? 자, 다음은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어머 세상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뜨는데 첫 번째 이 부채꼴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생각보다. 그럼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땡땡 파이 아시죠? 그렇죠. 얘도 이름이 무슨 파이야. 무슨 손 파이도 있고 쪼꼬 그 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가장 많이 팔리던 그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 그 친구는 그 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 어떤 정이 있어요? 나눔의 정이 있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나눔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와이파이. 이해가 되십니까? 와이파이. 뭔지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그래서 이 파이, 어떤 파이? 초코파이의 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 어디 와이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나누어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 요거 이 스피커 모양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속아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벨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깜짝 놀래. 깜짝 놀라면서 어머머머 막 이래요. 그러면서 끄지는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바로 이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들어와 있고 X자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가 쭉 구워져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소리가 안 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Y에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 회색으로 표시되면 뭐냐? 완전히 소리가 안 들리게. 소리 들려요? 제가 지금 소리 안 냈어요. 이렇게 음소거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한다. 여러분 TV 보실 때 시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TV 음량 줄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파란색으로 안 돼 있고 회색으로 돼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 쉽게 그냥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면 전화가 와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바로 무슨 버튼? 소리 버튼이에요. 한 번 더 눌렀더니 또롱 소리 나리는 거 들리세요?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소리 들리죠.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옆에 건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번개 표시처럼 뭐가 나와 있어요. 번개 표시. 그래서 얘 이름이 블루투스라고 불립니다. 블루투스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휴대폰이 있죠. 하지만 제 옆에 보면은 TV에 이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할 수 있어. 이것도 블루투스 연결, 곧 선이 없이 연결을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어폰을 해서 귀에 딱 꼽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서 쭉 해갖고 여기에다 똑 하고 꼽아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선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블루투스.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린 건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 근데 이 편리한 기능을 왜 못 써?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언어가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휴대폰의 정보에 대해서 다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 바로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은 어떤 뜻이다?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 바로 기계의 조작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